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한 줄 낭독으로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책 읽어주는 별쌤입니다. 오늘도 기시미 이치로의 내가 책을 읽는 이유 마지막 편입니다. 맺은 말, 책도 인생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글을 배운 이후 활자를 보지 못한 날은 거의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그만큼 독서는 내 인생의 일부나 다름없다. 10년 전쯤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한 달간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생명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이걸로 얼마 동안 독서에 전념할 수 있겠다며 기뻐했다. 아무리 상태가 나빠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집에서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만 회복시켜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본문에서 말한 그대로다. 밖에 나가지 못해도 책만 읽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썩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입원하느라 출강하지 못하게 된 학교로부터 기다리고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든 꼭 복귀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다행히 빠르게 회복해 학교에 복귀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간병하는 신세가 되었다. 머지않아 아버지는 쇠약해지셨고 식사할 때 이외에는 거의 주무시는 걸로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내내 책을 읽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를 푹 빠져 읽었던 기억이 난다. 눈을 혹사해서인지 심하게 충혈되었다. 수술 후 나는 와파린이라는 혈액응고제를 복용해서 한번 충혈된 눈은 좀처럼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주어진 현실만 보면 내가 병에 걸렸을 때도 아버지를 간병해야 했을 때도 절망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책을 읽음으로써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이는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책을 읽을 때 느끼는 기쁨과 생명의 고취가 현실을 헤쳐나가는 힘이 된다는 뜻이다. 발밑만 보고 있으면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기가 힘들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 현실을 약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독서는 내게 역경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었다. 간혹 마음이 약해질 때면 앞으로 대체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죽는 날까지 몇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읽을 수 있는 책의 권수에 한계가 있는 것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자 다 부질없는 짓이다. 오래 산다고 한들 아버지처럼 책을 읽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고 이러한 삶의 유연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 읽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짧은 시간에 가급적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 내게는 독서 또한 삶의 일부라서 책을 어떻게 읽느냐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와도 무관하지 않다. 출퇴근과 등하교를 예로 들어보자. 목적지에 가능한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생을 살 때도 목표를 세우고 가급적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책을 읽을 때도 한정된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빨리 많이 읽으려고 한다. 하지만 속독은 책을 읽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책을 읽으면 자칫 읽은 즐거움과 기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여러 번 언급했는데 많은 책을 효율적으로 읽기보다는 한 권 한 권 천천히 음미하며 읽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천천히 읽으면 많은 책을 읽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언제 다시 만날지 생각하지 않듯이 책을 읽을 때도 그 순간순간 읽은 책에 관해서만 생각한다. 앞으로 몇 권 더 읽을 수 있을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천천히 읽으면 앞만 보고 질주하듯이 읽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인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헤아리지 않는다면 인생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당장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지만 독서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는 이 책에서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라거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책을 읽지 말고 책 읽는 것 자체를 즐겨라는 요컨대 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해 지금껏 내가 읽어온 책들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오랫동안 철학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예로 든 책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할 생각은 없다. 외국어로 된 책을 읽는 것도 일반적이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읽어본 적 없는 책을 읽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엄급했다. 이번 기회에 지금껏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언어를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해 준다면 저자로서도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독서는 내게 역경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었다라는 문장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으면 앞만 보고 질주하듯이 읽을 때와는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인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헤아리지 않는다면 인생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라는 그 문장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기시미 이치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을 때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염려는 했겠죠. 염려하는 대신에 책을 통해서 발밑만 보고 있으면 그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깝깝하고 힘들었을 텐데 거리를 두고 책을 통해서 약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그 힘이 더 나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저도 책에서 읽었던 대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큰일을 닥쳤을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형부가 아파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내가 형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루 정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적었어요. 첫 번째, 전화 자주 드리기. 두 번째, 웃어주기. 세 번째, 기도하기. 네 번째, 끝까지 함께하기. 그래서 눈물이 나지요. 눈물이 났는데 눈물을 꾹 참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는 것 곁에서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과정 함께 이겨내갈 수 있도록 하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 안에 있는 빛나는 별을 봅니다. 당신은 이미 빛나는 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